아니 그 저기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주로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요? 네, 저 병원에서 근무를 안 하면 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을 그러니까요. 하냐고 많이들 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응급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달리는 중환자실이라고 불리는 특수구급차 안에서 중환자를 이송하면서 병원이 아닌 도로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달리는 중환자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이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할 때 저희 달리는 중환자실을 보통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환자들은 사실 병원을 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이제 응급학과 전문이랑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병원과 병원 사이에 공백을 메꿔주는, 공백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입니다. 불안정한 호흡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의료진. 약물 투여 속도를 조절하고 체온과 혈당 수치도 확인합니다. 환자 이송까지 2시간 내내 이런 다급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구급차를 근데 처음 생각해낸 게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전공이랑 전임이 하는 이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9에 환자가 신고를 하면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환자 곁으로 가서 진료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병원 밖에서도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구급차와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다릅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훈련을 받은 응급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들이 동승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요. 그렇겠네요. 또 다른 거는 저희는 이제 일반 구급차보다 크기도 1.5배 정도 더 더 크고 크군요. 그다음에 중환자 치료 장비를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실을 수 있게 저희가 특장을 디자인하는 과정부터 저희 의료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흉부압박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흉부압박기 혈액 주입기고요. 수액이나 약물을 굉장히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퓨전 펌프라고 하는 장비, 성인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 제세동기가 같이 있습니다. 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큐베이터 환경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이들이 너무 작으면 사실 이제 굉장히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하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